기억 그 미로 안에서. 김학조. 엄마의 안방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 방바닥에 큰아들이 뒹굴고 있고 작은 아들과 막내딸은 구석잠에 널브러져 있다. 문갑 위에는 각산댁과 주유소 아줌마도 앉아있고 비닐봉다리 속에는 나야 음아이도 들어있다. 약봉투에는 동생 노자와 노열이가 기대고 있다. 총기가 좋아 온 동네 제사는 다 깨고 계시고 온 마실 사람들의 생일도 다 꽂고 계시던 엄마가 전화번호 30개쯤 외는 건 우습게 여겼었는데 인공심장 박동기를 가슴편에 묻어두고 인공심장 판막을 옮겨 달고 양쪽 허벅지에서 걷어낸 핏줄로 대동맥을 연결하는 심장 3종 세트 수술을 아침 식전부터 해가 이슥해질 때까지 받으시고는 가히 인조인간의 펄떡이는 심장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마취라는 긴 미로는 불개가 한 입씩 먹어가던 달의 모서리처럼 엄마의 기억을 한 걸음씩 베어 먹었다. 급히 마련한 휴대전화 속에 큰아들 1번, 작은아들 2번, 3번에는 막내딸을 가두어 드렸지만 자유로운 영혼들은 여전히 방에 가득하다. 슬핏 잠에서 깰 때마다 나뒹구는 숫자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 밤이 깊다. 밤이 길다. 엄마라는 말은 내게 화수분이었다. 적어도 3년 전까지는 말이다. 어린 시절에는 옷매무새, 걸음걸이, 말투 하나까지 딸인 나에게 무척이나 엄격한 엄마였기에 그리 살갑지 않은 모녀가 아니었다. 또 다른 친구들은 밥도 하고 밭일도 하며 엄마를 돕기도 했지만 나는 그저 책이나 붙들고 앉아 있으니 엄마가 속상할 법도 했다. 가끔은 나 또한 엄마를 닮아 키가 작다고 생트집을 잡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못하게 해서 생떼를 부리기도 했었다. 어린 시절 주변 어른들이 단골로 물어보는 엄마가 좋아, 아버지가 좋아 하는 말에도 나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외쳤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지 2년이 지나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나는 더 이상 엄마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될 수 없었다. 30년도 더 지난 그 시절에 새 아이의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공수턱전단의 생활이 매일 이어진다고 보면 될 정도로 전쟁터의 아수라장이었다. 서서 먹는 밥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고 출근 준비를 마치고 김치통 뚜껑을 닫다가 김치 국물이 튀어도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이 그대로 출근길에 올라야 했다. 그때부터 우리 엄마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하셨다. 아이가 아플 때도 엄마를 부르면 나쁨없이 달려와 주셨고 김치가 떨어져도 엄마를 부르면 당장에 곳간이 채워졌었다. 엄마는 밥이었고 옷이었고 안락한 거처였다. 딸 둘, 아들 하나, 새 아이를 낳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내게 엄마는 부르기만 하면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해결사였다.
친정에 가면 현관문에 발끝을 들이미는 순간부터 그냥 바닥에 드러누워 있어도 배가 불렀고 아이들이 내게 보채지도 않았다. 엄마는 매일 새벽이면 늘 정한수 떠다 놓고 자식들의 안녕과 성공을 비셨다. 빌어야 할 게 많아서 명기에 물을 떠놓는다는 말씀이 우습기보다는 숙연했다. 아이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을 때도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할 때도 나는 엄마에게 기도를 부탁했었다. 덕분인지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이 되어 내 품을 떠났다.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엄마가 3년 전 돌연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80대 중반의 연세에도 매일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시고 작은 텃밭도 가꿀 만큼 건강하셨는데 숨이 차서 10m도 못 걸으신다고 했다.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셨나 하면서 부랴부랴 모시고 간 병원에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고 인공심장 판막 이식술과 허벅지에서 걷어낸 핏줄로 대동맥을 연결하는 혈관 우회수를 받으시고는 인공심장 박동기까지 다셨다. 석 달 열흘 동안의 긴 치료를 받으시고 대구로 돌아간 엄마는 이후 기억회로에 문제가 생기셨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외고 계시던 전화번호를 잊어버리셨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늘 듣고만 계신다. 내가 궁금해하지도 않는 동네의 사소한 일들까지 뉴스 속보로 전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신다. 낸 회비를 또 내시려고도 하고 10년도 더 전에 이사 온 분에게 이사 왔냐 물으시며 휴지를 사다 안기기도 했다. 전화번호를 적은 쪼가리들은 방바닥에 이리저리 어지럽다. 이제 내가 엄마의 화수분이 될 차례가 되었다. 주말이면 없는 솜씨에 반찬을 해다 나르고 집안을 정돈하고 냉장고 청소를 한다. 생필품을 챙기고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약을 체크한다. 매일 출근 시간이면 전화를 해 엄마의 안녕을 묻는다. 벨이 대여섯 번 울리면 전화를 받으시는 엄마의 첫마디 팩트는 그래 이신데 가끔 왜? 라고 하시는 날이 있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하지도 약이 오르지도 않는다. 그저 우습다. 그날은 오빠가 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는 엄마의 어설픈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 하시며 여전히 혼자 지내시는 엄마. 쑥스러워 아직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사랑의 엄마를 빨리 들려드려야 할 텐데.